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캄보디아 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놈펜 캄보디아 왕국 국왕 노르돔 시아모니 폐하. 나는 캄보디아 왕국 독립 66돌째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국왕 폐하와 친선적인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노르돔 시아노쿠 대왕 폐하 사이에 각별한 친분 관계에 의하여 마련되고 발전되어 온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진선적인 캄보디아 정부와 인민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과 아울러 국왕 폐하가 건강하고 행복할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체 108 2019년 11월 9일 평양.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현지 지도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이곳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온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시려 바치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조국의와 헌신의 자욱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11월 10일 우리 중앙양매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2011년 10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함께 오셨던 6세의 군화를 감회 깊이 해고하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장군님은 저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앙양매장과 같은 현대적인 나무모 생산기지를 꾸려 애국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온 나라를 스리마 원리마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푸른 수북어진 저국 산천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긴장하게 전투를 벌린다면 한 10년 후에는 벌거숭이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산림복구 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산림복구 전투를 벌리자고 자신께서 산림복구 전투의 사령관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최고령자 동지께서는 여기 포존들과 저기 저 온실들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자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나무 심기 및 관리 방법을 완성할 뿐 아니라 용재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는 물론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도 많이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중앙양매장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온 나라를 수리마 원리마하는 사업에서 한몫단단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양매장에서는 경의하는 최고령자 동지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해마다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생산해서 산림복구 전상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의하는 최고령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 데 필요한 나무들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하겠습니다. 11월 9일부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 광란하는 날바다도 수령결사옹리의 억센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지금 온 나라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배가 침몰되는 위급한 시각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상화를 안전하게 모시고 결사의 의지로 보위한 해운무역지도국 무역진배 장진강호 기관장 김용호 동무의 영적 소행은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수령의 권위를 어떻게 지키고 삶의 순간순간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를 깊이 깨우쳐주며 경의하는 원수님 따라 하늘 땅 끝까지 가고 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호 동무는 우리 지도국에서 20년 남아 사업했습니다. 처음 장진강호 선원들 22명이 모두 돌아오고 유독 김명호 동무만 돌아오지 못했을 때 정말 생사여부는 알 수 없지. 우리 지도국 일꾼들은 물론이고 종업원들 전체가 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 말로 다 이거 정말 표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이 심장에 지닌 김명호 동무만은
꼭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꼭 살아서 원수님 품에 안길 것이다 하고 굳게 믿고 정말 기다렸습니다. 정말 김명호 동무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수령과 전사 간에 맺은 의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수령의 권위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를 이 실천으로, 산모범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김명호 동무의 그 영적 사역은 한순간에 발의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호 동무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선 그 당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높고 체질화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세포 연장 사업을 하면서 당원 대중이 앞장에 섰고, 또 기관장 사업을 하면서 자기 사업에 대한 막히는 데가 없이 일을 했고, 이 모든 면에서 책임적으로 일한 동무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시각 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체질화했기 때문에 이 조례고도에서도 이런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명호 동무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그 동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이 없습니다. 뚝하고 조용하고, 정말 그런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동무가 이번 일을 보니까 아주 높이 서 있다는 그런 생각, 이 정신력이 강자로 우뚝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일심당일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바로 이런 명호 동무와 같은 이 충성의 실천가, 말리마 선구자들, 그리고 이 사회주의 공헌자들, 바로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 우리 일심당일이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이 초상화가 모셔진 장진강호를 조국당 한 부분으로 여기고 살면서 습기가 많은 바다 환경에서도 수령님들이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는 사업을 제일 중요시하고, 머나먼 항행길에서도 언제나 조국과 숨결을 같이 해온 김명호 동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으로 빛나며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해명으로 됩니다. 그의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그 어떤 절의 고도에서도 변함없는 한 모습으로 당을 따라 국가지 생사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만이 어머니 조국의 참된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인간의 진가는 가장 어려울 때 검증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정말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습기 한 점 스며들세라 정이 감싸서 자기 가슴에 품어 안을 때 과연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는 비록 죽더라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만은 최상 최대로 정중히 가장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그런 순간 정신이 그의 온 육체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 넋을 지녔기에 그는 사나운 날바도와 싸워 이겨가지고 끝끝내 살아서 사회주의 조국의 품, 우리 원수님 품에 안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의 투쟁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정신적 지주가 든든한 인간인 것입니다.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를 제일 사명을 하는 우리들이 어떤 정신을 지니고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김명호 동지에 대한 기사에서 제일 크게 느낀 대목이 바로 다른 나라의 우사들과 선원들까지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우러러 격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수령의 권위자 곧 나라 인민의 전합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산다는 궁지와 자부심을 늘 가슴에 안고는 우리들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남김없이 보여준 영적 인간 김명호 동지의 참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가는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를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수라에서 혁명의 군복을 입은 우리 인민보안 전사들은 불굴의 인간들인 우리 인민을 혁명의 붉은 방패로 더욱 굳건히 지켜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구의 영적 위원은 수령길 싸움의 정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절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혁명 처소를 조국당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맡은 혁명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성실한 인간, 당과 수령의 믿음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인간만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소중한 38시간이 우리에게 다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저리고대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이겨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기관장 동무가 저리고대에서도 자기 신념을 지키고 조기 품에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조기 품에 살아 돌아올 수 있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정치적 지주가 남달리 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원들도 김영호 기관장 동무가 전했던 투철한 수령결사의 정신을 더 없는 정치적 지주로 간직하고 충정의 항해길을 꿋꿋이 변함없이 떳떳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일편단심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되자. 모두 다 오래전 뒤의 승리를 향하여 정진군 정돌교가 앞으로 평안남도에서 석탄공업 부문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곳 도에서는 독급기관, 시군들에서 마련한 지원 물자들을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산하 탄광들에 집중 수송했습니다. 독급기관 일꾼들과 평성시, 순천시, 북창군, 해창군을 비롯한 시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석탄 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입장을 가지고 탄광들에 필요한 수많은 설비와 부속품, 자재들과 후방 물자들을 송이껏 마련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에 크게 고무된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안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더 많은 석탄을 캐내서 올해 맡겨진 화력탄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요리 않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남 탄광의 탄부들은 올해 들어와 석탄공업 부문 쪽으로 화력탄 생산에 앞장에서 달려온 기세를 늦추지 않고 굴진과 채탄의 용량을 집중해서 석탄 생산량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 자체의 기술 역량과 힘으로 짧은 기간에 농업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평강 리네소 광산을 새로 일도 세우고 생산 활성화의 도움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도당의 적극적 지도 밑에 니네성 매장량이 풍부한 장천지구 이거 니네성 광산을 새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보다시피 이 노천 채광이 풍부한 여기에 성광장을 접근시키고 니네성 광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을 따른 설비들 다 더해서 자체로 생산한 것이고 정강 생산에 필요한 부선 시약들도 더해서 모든 시약들을 자체로 만들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강 니네성 광산의 생산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도안의 농업 생산에서 결정적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적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업 부문에서林비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설비들의 정상 관리를 잘하고 노동자들이 기술 기술을 높이는 데 선제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부선 공정에서 새로운 씨앗 제조 방법을 도입하여 지방산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종강 품위를 높이고 종강 실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돌격 운동의 불길 높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양시 안의 경공업 공장들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증산경쟁을 힘있게 벌이며 당이 태워준 말리마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노동계급 속에서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계획을 3배 이상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많은 기대를 맡아 이악하게 노력해온 연사공 이운정 동무는 4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남먼저 완수했으며 조방공 김주경 동무와 옥양공 이종화 동무를 비롯한 수십 명의 3년분, 2년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의 뒤를 이어 480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공장에서는 노력혁신자들을 위한 혁신자 축하 모임도 의의 있게 마련해서 그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연말 전투에 박차를 가하도록 적극 고무 추동해주고 있습니다. 평촌 일용 필수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 동원하면서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서 기본의 원료 보장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파스를 재생利用하는 방법으로 하여 원료를 충분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비마다 만가동 만발을 포장하기 위해서 기능공들 속에서 여러 가지 창의과학 기술력 신안들을 받아들여서 지난 시기보다 설비 가동률을 2배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10월 10일 당창호 기념일까지 인민경제계획을 대콩 앞으로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로 한구동을 하면서 자립경쟁의 기치 높이 올해의 연말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승하겠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여온 리옥포구역 서삼종 남세소면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과학적인 용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다수확을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10톤 이상의 넘벼 서출을 낸 농자원이 3명, 그리고 12톤 이상을 낸 분조가 8개나 나온 데다가 이제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모두 10톤 이상의 알곡 서출을 내다 나니까 우리 농장이 이제 다수확 농장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보자고 년초부터 이제 유기질 고름을 20톤 이상을 내고 생물활성 퇴비는 2톤, 닭 배설물도 2톤씩 무조건 내면서 모내기 때 이제 원형 재배도 도입하고 냉순논에는 원구루 쿤모에 의한 두둑 재배 방법을 받아들여서 이 뿌리 활성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요문율과 이제 촌알 질량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폐기를 전후로 해서 다원소 강물질 비료와 이제 망간 마그네슘 비료를 6회에 걸쳐 분무한 걸 비롯해서 선진 용농 방법을 용농 공정별로 받아들였더니 올해와 같이 높은 서출을 내게 되었습니다. 신의주시에서 마전다리를 개건해서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안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기 이 다리는 저수강기로 기초가 세굴되고 변경이 왔기 때문에 차 운행과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 자체 경량으로서 폭을 확장해서 보행자들과 차 운행에 지장이 없게끔 개건 보승했습니다. 또한 다리 난간에 태양빛에 의한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에도 보행자들과 차 운행에 지장이 없게끔 했습니다. 라선 청어 사업소에서 맛 좋고 용량가 높은 칠색송어 기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지하수 공급 체계를 확립해서 물 보상 조건을 마련하고 랭수성 물고기인 칠색송어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물 온도를 보상해주는 등 약물을 과학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알 깨우기 실과 모기 생산 기지를 꾸리고 비용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합리적인 양호 방법을 받아들여 물고기 폐사율을 극력 줄이면서 성장 속도를 높임으로써 생산 주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수도 평양의 졸성으로 이름 높은 유서 깊은 모란봉에 펼쳐진 이채로운 자연경관입니다. 깊은 정수를 안겨주는 풍치수려한 평양의 명승 모란봉으로는 요즘 이곳 경치에 끌려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모란봉이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서 군수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그 이런 것 같이 모란봉이 가을 풍경이 정말 한 폭이 구른 것 같이 아름답습니다. 이 역사 유적들이 이 모란봉이 단풍 나오는 거하고 잘 어울려서 그야말로 하나의 절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밀대라 하게 되게 되면 울밀대에서 그 봉경치가 하도 좋아서 울밀상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 풍경 또한 거의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모란봉의 산복길들의 가랑잎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무 잎들을 밟고서 이제 지나가는 유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이것도 이제 모란봉이 경치가 한 부분이 되고 특히 이제 미술가들이 자연 경관을 합폭으로 담아가는 모습도 우리 모란봉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채로운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미술에 조예를 안고 여기 모란봉에 자주 올라오고 또 오늘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모란봉은 올라올 때마다 정말 사계절 아름답구나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와 가을 기운을 완연하게 느끼게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 속에는
봄 기운 양 따스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저 뒤로부터 이 모란봉을 비단의 꽃이라고 금상첨화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을 풍치를 제가 담자고 하는데 제대로 되겠는지, 제 능력에 꽤 이 아름다운 모란봉을 담아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여기 모란봉에 자연관찰 수업을 나왔습니다. 봄철과 여름철에도 여기 모란봉에 왔댔는데 빨갛고 노란 옷으로 새롭게 단장한 모란봉의 가을철의 자연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진맛을 느끼기에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지만 오늘 관찰 수업을 통해서 교실에서는 다는 배울 수 없었던 지식과 함께 모란봉의 자연의 모습을 아름다운 내조국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약동하는 기상과 혁명적 열정이 나래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문화정서 생활기풍이 차넘치고 있는 속에 11월 평양 시안의 극장들에서는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이 진행되게 됩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극장에서는 삼지연 관현악단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공연은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공연 시작 시간은 17시입니다. 모란봉 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음악회 시작 시간은 17시입니다. 동평양 다해곡장에서는 만수대 예술단 예술인들의 음악문형 종합 공연이 진행됩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19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24일과 25일에 진행되는 공연은 17시에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평양 대곡장과 평양교회극장, 국립교회단 여술극장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극장들에서도 예술단체들의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1941년의 역사적인 열병식 78돌째 즈음에서 기념 행사와 열병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인 1941년 11월 7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는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24돌 경축 열병식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열병식 참가자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열병식을 마친 그 길로 전선으로 달려나가 파쇼 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싸움에 참가했습니다. 침략자들에 의해 포위된 수도에서 진행된 그날의 열병식은 정의의 전쟁에 떨쳐나선 소련 군대와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위대한 조국 전쟁의 역사에서 특기할 사변들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세계 숫자 경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숫자 경제 발전의 추이와 자료, 재정 상황을 개괄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숫자 경제 시대에 들어섰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숫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제 부문을 정보화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계산을 통해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숫자 경제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60%의 몫을 차지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축구용 로봇들을 새롭게 갱신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갱신된 로봇 축구 선수는 지난 시기 로봇 선수보다 경기를 보다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로봇 선수는 경기 과정에 정확한 자리끼를 유지하고 넘어졌다가도 숙련된 동작으로 일어나거나 무릎을 회전시켜 방향을 돌리는 행동과 자체로 결심을 내리는 등 운동 수감부가 더욱 발달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상하차공이 작업을 홀하게 해주는 새로운 공기옷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이 공기옷은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는데 매우 편리하게 설계됐으며 사람이 무거운 상자를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존반족 지역에서 흐려서 황해남도를 위주로 소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오후에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해주와 장렬에서는 우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령렬에서 한때 초당 11m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4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조선소의 중부를 거쳐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량강도, 함경북도, 자강도 북부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레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천, 령렬을 비롯한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11월 11일 월요일, 음력으로 10월 보름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저기압과 점차 그 뒤로 나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린 후 개이겠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저녁경에도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소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새벽에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에서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운율, 배감구를 비롯한 소이안 중부 이남의 바닷가 지역과 량강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운산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룡화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구 지방으로서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해상에서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